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식량 자원과 이동 파트의 수능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자, 2018학년도 수능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당해 수능에서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했던 문제입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왜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수능 30분 동안 풀어야 될 자료 해석 문제를 시험장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동시에 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거고, 막상 시험이 끝나고 다시 보니 교과서에 있는 자료와 동일했고 천천히 접근했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이제 푸는 요령이 없었다면 어려웠겠죠. 천천히 하나씩 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작물 가에서 다의 대륙별 생산량과 수출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 3대 식량작물 물어봤습니다. 세계 3대 식량작물이 뭐죠? 쌀, 밀, 옥수수. 세 가지죠.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그 세 개의 대륙별 생산량과 수출입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고요. 아메리카는 앵글로와 라틴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밑에 있는 주석입니다. 주석. 이거 왜 줄까요? 이거 왜 줄까요? 문제 푸는데 꼭 도움이 되니 읽어봐라 라고 일부러 출제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이 자료 해석할 때 도움이 되렴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대륙별 생산량은 원의 크기랍니다. 원의 크기가 생산량이래요. 원의 크기가 그럼 크면 클수록 생산량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출입은 원의 중심 위치로 표현을 했대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수출입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대륙별 수출입에는 대륙 내 국가 간 수출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너에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알려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봅시다. 봤더니 아시아를 알려줬어요. 와우. 어마어마한 힌트인 거야. 어마어마한 힌트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힌트. 왜? 아시아가 독보적인 작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시아가 보니까 이거 나를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뭐가? 생산량이 압도적이야.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이야.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이고 생산량이 압도적이고 수출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 아시아가 독보적인 작물 뭐가 있을까? 보면 여기 다른 A, B, C, D, 이 대륙들은 뭐 유럽도 있을 거고 아메리카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 많이 생산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기후 조건이 아시아에만 유리했기 때문이란 얘기겠죠. 그 작물이 뭔데? 바로 쌀이죠. 쌀입니다. 쌀을 알려준 거야. 나는 쌀이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적어놓고 갈게요. 나는 쌀이야 라는 거. 자, 나는 쌀이야. 나는 쌀이야. 쌀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가랑 다인데 그럼 옥수수와 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옥수수와 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옥수수와 밀 중에 뭘까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시아만 알려주면 봐봐. 특징이 생산량도 비슷해. 원의 크기가 생산량이었죠? 생산량도 비슷해. 생산량도 비슷하고. 보니까 수출입량도, 이거 수입량도 거의 비슷하고 수출량도 거의 비슷해. 그럼 특색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옥수수인지 밀인지 어떻게 알아요? ABCD 대륙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네. 알 수가 없네. 그럼 뭘 갖고 알아야 될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 바로 총 생산량을 알 수 있죠. 선생님, 여기서 총 생산량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긴? 생산량이 뭐래? 원의 크기래. 그럼 이 모든 것의 원의 크기를 더하면 그게 총 생산량 아니야? 선생님이 식량자원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총 생산량은 옥수수가 가장 많고 쌀과 밀은 거의 비슷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큰 힌트가 될 거라고 했는데, 당시 수능을 풀던 학생들은 이거를 간과했던 거지. 그리고 딱 문제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원의 크기를 다 더하면 총 생산량이거든. 원의 크기 다 더해봅시다.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원의 크기를 다 더하면 누가 많을지 보입니다. 보시죠. 여기는 아시아가 엄청 크고요. 그 다음 좀 큰 거 좀 짝짝짝짝. 여기는 중중중중. 크기 차이가 확 차이가 나죠. 생산량이 더 많은 이 녀석, 총 생산량이 더 많은 이 녀석이 뭘까요? 바로 가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는 자연스럽게 밀이 되는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A, B, C, D, E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이게 밀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D가 뭔지 바로 나옵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대륙이네요. 밀 생산량 어떻게 선생님이 접근을 하면 좋다고 했냐면 중국인도는 항상 13억과 14억이 먹어야 되니까 생산량이 항상 상위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생산이 어디냐면 러시아, 미국, 프랑스, 러미프가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으면 미국과 유럽 국가가 있으면 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이 D, 밀 생산량이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이 지역 D가 바로 유럽이 됩니다. D가 바로 유럽이 됩니다. D는 유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이제 특징을 하나 볼게요. 자, B라는 대륙은요, 옥수수도 보시면 생산량 적어요. 쌀도 생산량 적어요. 밀도 생산량이 적어요. 엄청 적죠? 적은데 보시면 전부 다 수입만 해. 수출이 제로야. 수출이 거의 제로에 붙어 있어요. 수출은 거의 제로야. 다 수입만 해. 생산량도 적은데 수입만 할 수밖에 없어. 수출할 거 없어. 수입만 해야 돼. 오로지 수입만 해야 돼. 그 얘기는 우리가 먹기에도 바빠 죽겠어. 수입해. 식량이 많이 모자라. 그러니까 식량 좀 줘. 수입할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딜까?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아프리카가 됩니다. 좀 넓은데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B는 아프리카입니다.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능 당일 30분 내에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딱 보면. 자, 그 다음 옥수수에서 생산량이 아시아보다 많은 C 대륙이 있네요. 아니 선생님, 생산량이 아시아보다 많을 수 있나요? 그럼 많을 수 있어. 어떻게 많을 수 있을까? 우리 옥수수 1위 어디였죠? 수출량 1위래. 그 수입 수출 1위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옥수수 수입 수출 1위 국가 미쿡이었죠. 미쿡. 그럼 미쿡이 있는 여기가 C가 앵글로가 돼야 돼. 그래서 C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C는 앵글로가 되겠습니다. C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게. 자, A라는 대륙은요. 어머머. 옥수수가 거의 제로야. 수출 수입은커녕 그냥 제로야. A 여기 보니까 쌀도 거의 제로야. 근데 유일하게 밀만 드립다 수출해. 어딜까?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호주가 되는 거죠. 호주. 그래서 A가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얘가 오세아니아. 아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하나, 이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예, 여기 이 대륙이 라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라틴, 선생님이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기원지라서 아메리카 지역이 많이 한다고 그랬죠? 역시 옥수수 많이 하고 있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A, B, C, D, E, 가나다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알아보니까 접근할 수 있었지만 당시 수험생들은 정말 어려웠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B는 아프리카, C는 앵글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자료가 정말 어려웠다 한들 우리가 이 A, B, C, D, E 대륙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풀 수 있었어요. 왜냐면 A, B, C, D, E에 대한 내용, 그 A, B, C, D, E 대륙을 찾는 거는 1번만 물어보고 있고요. 2, 3, 4, 5는 가나다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게 가가 옥수수고 나가 쌀이고 다가 밀인 것만 알았으면은 답은 나왔다 이거죠. 볼게요. 가의 최대 생산국,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 어디였죠? 옥수수 1위 미국은 아시아에 있대. 띵, 틀렸네. 여기서 진짜 어려웠다면 최대 생산국은 뭐 알파벳 A, B, C, D, E 중에 하나를 넣었으면 더 어려워졌겠죠. 그죠? 밸런스를 항상 맞춥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쌀은 밀보다 국제적 이동량. 쌀의 특징이 뭐였지? 아시아 지역에서 자급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밀은 내다 팔려고, 신대륙에서 내다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 이동량은 밀이 더 많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다는 가보다, 밀은 옥수수보다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했습니다. 밀, 가축 사료로 쓸까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옥수수 쌀 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료는 옥수수였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훨씬 더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지역이네요.
다의 생산량이 가보다 많다. 밀이 옥수수보다 많대요. 어머, 아메리카의 원산지가 있었던 작물이 하나 있었죠? 옥수수가 있었고, 선생님이 밀은 생산량 높은 곳, 러미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 꼭 기억해달라고 막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옥수수 생산량이 훨씬 많아. 틀렸어. 그러니까 2, 3, 4, 5가 틀리니까 전수의 답이 1번이 된 겁니다. A, B, C, D가 뭔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정작 수능 시험장에서는 몰라도 풀 수 있었다는 거죠. 몰라도 1번이 답이라는 게 나온 가나다만 뭔지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풀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수능 문제 푸실 때 선생님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닌 게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서는요. 왜냐면 수능은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넘기세요. 과감하게 넘기세요. 왜냐면 수능은 확실하게 아닌 보기 4개 찾는 게 더 쉽습니다. 꼭 맞는 정답 1개만을 찾으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닌 정답 4개를 걸으려고 하세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런 접근으로 하신다면 실수를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식량작물 가나의 대륙별 생산량과 수출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아, 식량작물 나왔습니다. 식량작물 세계 대표적인 식량작물 3개 있다 그랬죠? 쌀, 밀, 옥수수. 3개 중에 2개를 물어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알려줬네요. 가나는 밀, 쌀, 옥수수 3대 식량작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주석을 꼭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대륙별 수출량에는 대륙 내 국가 간 수출량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해놓고 봅시다. 자, 가나 알려줬는데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친절도 하셔라. 대륙 이름을 다 줬네. 대륙 이름을 다 주셨네. 그럼 볼게요. 아시아가 생산량이 엄청 많네. 수출은 거의 안 해. 이게 뭐야? 아시아의 특징이죠. 아시아는 많이 생산해놓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자급적으로 주로 많이 하다 보니 수출량은 거의 적었던 거. 아, 그럼 이거 쌀인가? 접근하면 안 돼. 왜? 아시아는 쌀, 밀, 옥수수 전부 다 생산량은 많았지만, 나름 생산량은 많았지만 전부 다 자기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나도 봐봐. 나도 아시아가 생산량 엄청 많은데 수출량 적어. 힌트를 그럼 다른 대륙에서 찾아야겠네. 다른 대륙에서 봤더니 앵글로 아메리카 흰색인데요. 아시아보다 생산량이 많아. 아시아보다 생산량이 많고 수출도 압도적이야. 아, 앵글로 아메리카가 수출 수입이 엄청난 작물이네. 뭘까?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가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가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옥수수. 가는 옥수수네. 나를 볼게요. 아시아가 생산량 엄청 많아. 근데 수출은 거의 안 해. 아, 쌀인가? 하고 봤더니 검정색. 요 대륙 보세요. 유럽이 생산량 엄청 많고 수출도 엄청 많아. 아, 유럽이 수입 엄청 많이, 생산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는 이 작물 뭘까? 밀이 되겠습니다. 밀. 아, 그러니까 나는 밀이 되겠구나. 밀이 되겠구나. 요렇게 접근해서 푸시는 거예요. 아시아만 보고 이거 쌀이네 하고 바로 접근했으면 틀리는 거야. 다른 대륙도 봐야 돼. 통계 함정입니다. 자, 기억. 보기를 보면 되겠죠. 기억. 가는 대부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 어머, 가가 뭔데? 옥수수거든. 옥수수가 계절풍? 옥수수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이게 특징이었죠. 니은 나의 최대 생산국, 밀의 최대 생산국 어디? 중국이다. 맞네. 중국은 14억의 인구가 먹어야 되니까 생산량이 쌀과 밀에서 1위였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죠? 옥수수만 미국이 1위. 그렇죠. 다음, 디귿. 옥수수는 밀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맞네. 밀도 사료로 사용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료는 옥수수일 거야. 옥수수가 훨씬 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겠네요. 디귿 정답. 리을, 가와나의 기원지는 동일한 대륙에 위치한다. 어머, 옥수수의 원산지 어디였지? 아메리카 지역. 선생님, 정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대답 못한다 그랬어요. 대륙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대륙으로 뭉뚱그려서 옥수수는 아메리카. 밀은 어디였지? 서남아시아 지역의 일대라고, 건조한 지역의 일대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대륙은 어디야? 아시아야. 아시아와 아메리카인데 동일한 대륙이래. 틀렸네. 땡. 정답? 니귿 고르시면 되겠죠. 네, 문제 접근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가나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생산량을 알려줬구나.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근데 단 세계 3대 식량 작물만 고려한대요. 세계 3대 식량 작물이 뭔데? 쌀, 밀, 옥수수. 쌀, 밀, 옥수수. 자, 그리고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체크했던 포인트. 총 생산량만 보더라도 총 생산량 729, 741이에요. 어머, 거의 비슷하지? 뭐는 아니란 얘기야? 옥수수는 아니란 얘기야. 왜? 옥수수는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았죠. 그래, 이건 또 심화라고 들어가 보자. 이건 심화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나라 이름 보고 한번 맞춰보자. 중국 인도가 1위네. 여기도 중국 인도가 1위네. 이건 뭘까? 접근 다음 걸 봐야겠지. 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유럽 국가 있고 미국 있다. 뭘까? 밀이구나. 가는 밀이구나. 가는 밀이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국, 인도 봤더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3 가까이, 거의 4분의 3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어. 그럼 이 아시아 국가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겠네. 아시아 국가의 그 기후에 적응된 그 작물 뭡니까? 쌀이죠. 나는 쌀이 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보기 들어가 보자. 기억, 나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 쌀이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라고? 쌀의 원산지 어디였죠?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일대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나 그랬죠. 결국 아시아야, 아시아. 나 아메리카래. 땡. 바이오에탄올 원료 역시 땡. 기억은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가는 나보다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맞아. 왜?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해서 자급자족하려는 용도가 목적이 더 크고 밀은 신대륙에서 내다 팔려는 목적 상업적이 크다 보니까 밀이 더 국제 이동량이 많다. 니은 정답. 디귿 가는 내한성. 내한성이 뭐죠? 한기, 추운 걸 버티는 능력. 내건성이 뭐죠? 건조한 거를 건디는 능력. 내한성과 내관성이 강하대. 밀은 내한성과 내관성이 강하대. 맞죠? 맞는 설명인데 나보다 그래서 재배 범위가 넓대. 쌀은 어떤 기후를 좋아했지? 고온 다습한 기후만 좋아했었는데 근데 밀은 내한성, 내건성이 커서 기후 적응력이 커서 어디든 잘 자라다 보니까 재배 면적 1위 어디? 밀이 재배 면적이 1위였다. 전 세계에서 두루두루 재배를 하고 있었다. 디귿도 정답. 나는 가보다. 쌀은 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뭐였죠?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재배를 했을 때 생산량이 누가 더 많아?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사진 보여드렸죠? 쌀과 밀. 쌀은 훨씬 더 알갱이가 많이 달려있어. 그래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내. 그러다 보니 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인구 부양력이 높아. 인구 부양력이 높다 보니 그 지역, 쌀을 먹는 주식인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 또 가족 중심의 노동력 중심의 또 농업을 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았다. 특징이었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쌀이 더 많다. 리을도 많네. 니은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9번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2017학년도에는 이 식량작물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나 나왔었네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요리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요리 동아리도 있네. 좋겠다. 가다 가축의 국가별 사육두수 비중에 해당하는 것을 AC 그래프에서 고른 것은 그런데 자 가축도 여러분 모든 가축을 다 물어볼 수 없다고 그랬죠. 세계지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축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세계 3대 가축만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양돼지 중에 하나랍니다. 자, 텍스트 읽어봅시다. 오늘은 각 나라의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나타나는 음식 문화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학생들끼리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없는데 항상 수능 문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수업 시간에도 토론해봐라 그러면 맨날 오늘 뭐 먹을래? 끝나고 뭐 할래? 막 엽떡 갈래?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람직한 학생들입니다. 터키에서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이 고기를 먹지 않아. 터키에서 먹지 않는 고기래요. 터키는 어디 위치하고 있었지? 터키는 서남아시아 건조한 곳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종교가 뭐였냐면 이슬람교였어. 터키에서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이 고기를 먹지 않아. 즉 이슬람 종교들이 먹지 않는 고기. 그게 뭡니까? 가는 돼지가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 유목이래. 유목민들이 기르던 나의 고기를 즐겨 먹는데 건조기후는 돼지를 잘 기르지 않았죠. 왜? 돼지는 은근 까다롭다 그랬잖아. 습한 걸 좋아하고 유목생활엔 적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목생활에 적합한 가축을 먹었대.
그게 뭡니까? 유목의 우리 소, 양, 돼지 중에서 가장 유목에 적합했던 건 양이었죠, 양. 소는 여러분 소를 유목하기는 쉽지 않죠. 소를 데리고 다닌다? 네, 쉽지 않죠. 양.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의 그 유명한 요리 있잖아요. 그게 뭐야? 케밥. 알죠? 이렇게 막 고기 해가지고 샥 썰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양고기잖아, 양고기. 그래서 나는 양이 되겠네요. 남자친구가 두 가지의 정보를 줬네요. 고마워. 자, 네. 갑자기 이제 여학생이 갑자기 껴드는 거죠. 전혀 대화 주제에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대체로 먹지 않는다고 해. 어머! 인도는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선생님 이거 또 강 영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인도는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라서 과거부터 벼농사가 행해졌는데 농사가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농사를 도와주는 가축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자연스럽게 숭배하게 되었고 그게 종교까지 이어진 게 힌두교였습니다. 네, 그 다는 뭡니까? 다는 소고기가 되겠죠. 자, 수능이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여기 이런 말을 썼죠. 대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인도의 80%는 힌두교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이슬람교죠. 15%, 선생님 인도의 15%는 항상 이슬람교라는 거 그게 꼭 포인트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를 안 먹는 게 힌두교 사람들은 안 먹지만 이슬람교 사람들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문제 오류가 안 생기는 거죠. 수능이 이걸 피해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가나다를 ABC랑 매칭시켜야 돼. 그래서 ABC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ABC가 이제 가축 사육 두수를 국가별로 표시를 한 건데, 보니까 A는 중국 1인데, 호주가 압도적이구나. 그리고 인도, 수단, 이란, 건조 국가들도 있구나. 뭡니까? A가 양이 되겠죠. 선생님, 호주 비율이 높으면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 그 다음 B 볼게요. 아이고. 중국이 압도적이야. 선생님 이거 돼지 중국 막 이랬었죠. B는 돼지가 되겠네요. B는 돼지. 그 다음 C. 부인 참 해디오 나왔습니다. 네, C는 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와 ABC를 매칭하시면 답을 고르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되셨죠? 자, 식량작물과 가축의 이동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수능 문제 4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손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었는데, 자, 문제 푸실 때 항상 핵심은 자료 해석입니다. 결국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얼만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인데 천천히 접근하셔서 자료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시고 선지 분석하실 때는 답을 찾기보다 아닌 걸 지운다는 생각으로 항상 접근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